민주당 이슈입니다. 예. 여기 계신 홍익표 의원님께서 혁신위원장의 추천 인사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제안을 받은 바도 없고 예. 또 제가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지금 당이 혁신한다는 것은 기존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당 혁신이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인 제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혁신의 위원장으로 나선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4월 말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떨어진 사람이 또 혁신위원장으로 나서는 것도 그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혁신위원장보다도 당에서 혁신을 뭐를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에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건지에 대한 컨센서스 합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혁신위원장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겉도는 거죠. 정확한 혁신위의 역할과 위상이 정해져야 그에 걸맞는 혁신위원장을 모셔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 없는 혁신위 위원장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자, 레자 경자죠, 이래경. 이제 그분은 이제 이재명 지지자고 그분의 혁신은 비명계 축출이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방향이 친명으로 똘똘 뭉치자. 친명으로 총선하자, 대선 가자. 그리고 여기에 방해가 되는 비명은 쫓아내자. 그래서 일종의 친명 친이 쿠데타를 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하도 쏟아낸 일종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오염된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비명계가 1승한 건데. 의원님 잘 아시죠? 이내경 대표는 저하고 잘 아는 분이고요. 옛날 과거 김근태 의장님하고 예. 그 중진 정치인들이 각계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 현안들 들을 때 예. 저도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자리에 몇 번 갔고요. 이내경 그 대표는 독일계 그 저 중견기업에 한 30년 이상 CEO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기업인으로 알았고 이 사회경제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독일식 기업 운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셔서 조직 관리 측면, CEO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장점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도리어 처음에 됐다고 발표했을 때 제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누구 말 들을 분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따를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하는 거는 기득권을 혁신하는 거고 최대 기득권자는 대표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 알아요. 혁신의 방향은 대표 사퇴야, 대표 사퇴. 간단해. 혁신위원장은 내가 볼 때 불필요해. 이재명 대표만 사퇴하면 끝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혁신도 완료되고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소위 개딸들만 이재명 대표 있기를 바라지 다수는 압도적인 다수는 이재명 대표 사퇴이기 때문에 대표가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나도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혁신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저 대표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뭐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더라고요.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누굴 앉히더라도 혁신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 물은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뭐 저는 대표 퇴진까지는 아닌데 대표도 마음을 비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기존에 가진 게 많은 사람부터 내려놔야 되는데 당연히 뭐 하태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우리 당의 문제는 한쪽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이 대표 체제를 강화시키는 혁신이라고 하니까 지금 언론에 두드려 맞기 좋은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게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을 안 비치려면 예. 그리고 좀 더 국민들에게 우리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저는 좀 우리 중진 의원들 중에 몇 명도 자기 헌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득권 먼저 내려놓겠다. 이런 사람도 좀 있어야 당의 혁신의 바람이 불죠. 예를 들면은 뭐 불출마 선언 혹은 뭐 꼭 제가 꼭 집어서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부터 조금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해야 물꼬가 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 대표직을 그만두라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정도의 결기도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분이. 혁신은 자기부터 혁신하는 거지 상대방부터 혁신하라고 하면 그 혁신이 안 먹히죠.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 혁신이로 안 된다, 비대위 바로 가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했다가는
우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만 갖고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도 없지만 이재명을 빼고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혁신위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혁신위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는 이재명 대표가 그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여론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뭐 무책임이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얼굴 두꺼운 분들이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당구 이제 그 거의 코인 중독자고 코인 업자였단 말이죠. 하루 종일 코인만 했고 국민들이 보는 책임은 의원직을 물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책임은 이제는 코인은 좀 하지 말고 의정활동에 더 전념하자. 그게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세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정신세계가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장악을 더 확실하게 해서 이 당을 확실하게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무한 책임의 말은 이 당을 무한히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변함이 없잖아. 이 대표 본인의 그 뜻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실패하면 이재명 대표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구청장에서 총선의 승리가 가장 절박한 사람이 나다 그런 얘기해서 저는 이 혁신위 그리고 이후에 뭐 필요하면 비대위든 뭐든 그런 모든 일련의 그 작업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이 기준만 놓고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판일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대선에 자기가 후보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총선보다도. 총선보다도. 총선은 부차적이고 1차적인 거는 대선에 뛰는 거예요. 이게 대선 후보병입니다. 대선병, 대통령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분 정신세계는 작동하는 기세가 완전히 다르다. 국회의원은 총선이 중요하지. 국회의원 본인들은. 근데 대선 후보는 완전히 달라요. 과연 어떤 혁신위로 정리가 돼야지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아니 혁신위에게 정권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그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170명이 따르겠다라는 그 백지 사인을 해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좀 존경받고 현재 친명 비명 구도에서 좀 자유로운 분들을 해서 정말 그 추상같이 좀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위원장 누가 가면 이 상황을 좀 봉합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뽑겠지. 그분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하태경이 추천한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 편이지 민주당 편이냐. 저한테 해서 살짝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래 언론에 나온 사람들 다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대체로 다 괜찮은데 이재명 대표가 백지수표에 사인을 할 거냐. 결론 내리면 무조건 따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걸 약속 받아야 혁신위원장 의미가 있죠. 본인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걸 약속 받지 못하면 혁신위원장 안 하려고 그러겠죠.